시는 대체로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짧은 시에서 말을 줄이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수식어. 어떤 수식어는 그 수식어가 사용되는 순간 다른 모든 가능성을 잃습니다. 나무 위라고 쓸 때 나무 속으로, 나무 옆으로, 나무 자체를 지나갈 수 있는 햇빛은 나무 위라는 협소한 장소에서 그 공간이 너무 좁다고 투덜댈 것입니다. 나무 위로 햇빛이 떨어진다 라고 쓰지 말고 나무로 햇빛이 떨어진다 라고 써보세요. 시를 쓰는 자신도 나무도 햇빛도 더 넓은 여백과 여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글자 하나 지우고 채우고 그 사소한 차이에 시의 비밀이 숨어 있겠습니다. 가령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무들은 밤에도 꽃을 견디고 있고 나는 꽃이 질 때까지 계속 걸어갔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 문장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나무들은 밤에 꽃을 견디고 나는 꽃이 질 때까지 걸었다로 수정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 언어의 경제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에도 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고 오히려 한 글자의 공백에 의해 그 여운이 더 넓어질 수 있겠지요. 견디고 있고 라고 쓰지 않고 견디고 라고 써도 훨씬 더 축약해서 꽃의 상태를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말은 삭제해도 되겠고 걸어갔다 대신 걸었다로 단정하게 쓰는 것이 깔끔하겠습니다. 채우고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우고 남겨두는 방식. 이것이 아마도 시의 기본 문법이겠습니다. 좀 더 볼까요? 창문 안으로 비가 들이친다 이렇게 말고 창문으로 비가 들이친다 이렇게 써보세요. 두 문장은 사실 의미가 같습니다. 관계에서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지요. 같은 이치입니다. 말을 생략해서 여백을 독자에게 던져주는 것, 이게 시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나는 밤새 울었다 이렇게 말고 밤새 울었다 이렇게 써보세요. 시를 포함한 모든 문장들은 쓴 그 자신, 즉 나를 전제로 합니다. 시 다 쓰고 꼭 필요한 경우 외엔 나를 지워보세요. 다이어트죠. 깔끔하고 단정해집니다. 시인들의 시가 단아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말을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새 행으로 된 문장을 볼까요?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쓸쓸한 길을 계속 걸었다. 슬픈 나무에 그들의 잎이 흔들리고 거센 바람이 나의 작은 가슴으로 계속 모여들었다. 이 문장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시를 쓰는 일은 일단 언어를 쓰는 일이지만 태고를 할 때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쓸 때는 편하게 쓰고 고칠 때 말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시 쓰기의 진짜 비밀은 어쩌면 고치는 일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를 한 편 쓰고 대략 80번 정도 태고를 합니다. 말을 계속 줄이다가 더 줄일 수 없을 때까지 말을 너무 줄였더니 무슨 의미인지 나도 헷갈릴 때까지 줄여보세요. 이래서 시 쓰는 일이 좀 가혹하지요. 쓴 그 자신에게 가혹한 만큼 읽는 상대방에게 편하게 갑니다. 관계가 정확히 그렇지요. 시를 쓰는 일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무척 이타적인 일입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일이니까요.
일단 첫 문장.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쓸쓸한 길을 계속 걸었다. 이 문장은 당신과 헤어지고 계속 걸었다 정도로 충분합니다.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걷는 길은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쓸쓸한이라는 수식은 마치 역전압과 같게 됩니다. 뉘앙스만으로도 충분히 쓸쓸함이 전해집니다. 나는과 계속은 역시 빼도 되겠습니다.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걷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이고 계속 걸을 수밖에 없는 긴 길이기 때문입니다. 슬픈 나무들의 잎이 흔들리고 거센 바람이, 이 문장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보는 나무들은 슬플 수밖에 없으니 슬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바람 역시 거셉니다. 거세는 빼도 되겠습니다. 대신 이상한을 넣어보세요. 당신과 헤어지니까 바람도 정말 이상해집니다. 낯설어집니다. 나무들의 잎이 흔들리고 이상한 바람이, 대체로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의 작은 가슴으로 계속 모여들었다. 이 문장 역시 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의 상황은 모든 것이 변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나의 작은 가슴은 너무 좁습니다. 슬쩍 나무를 초대해 봅니다. 나무의 작은 가슴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계속이라는 말도 빼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영원의 시간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장이 남겠습니다. 나무의 작은 가슴으로 모여들었다. 위의 문장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헤어지고 계속 걸었다. 나무의 잎이 흔들리고 이상한 바람이 나무의 작은 가슴으로 모여들었다. 어떤가요? 말을 최대한 줄여보세요. 시를 쓰는 일은 역설적으로 썼던 글을 지우면서 완성됩니다. 이게 시의 작은 비밀입니다. 시가 짧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침묵하려다 실패한 언어,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언어. 저는 시의 언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침묵하려니까 또 다른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하는 말들이 시의 언어이고,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는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 나아가 당신의 슬픔과 고통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고 무의미해질 것 같아서 가까스로 내뱉는 언어 몇 개, 가까스로, 어쩌면 시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일 것입니다.